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네, 채널에 새로 오셔가지고 낯선 분들 낯설어 하지 마시고요. 여기저기 둘러보시면서 좀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있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들러보시고요. 저희 네이버 카페에 보면 사업장 홍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그 메뉴 가시면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체 있으시면 거기다가 좀 홍보를 남겨주세요. 어쨌든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마련한 메뉴고요. 네, 뭐 단 한 분이라도 좋으니까. 그리고 요즘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가서 올려놔주시면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으니까요. 서로 다들 부자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네,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도록 해요. 네. 오늘은요, 초등학교 아이들 초등 시기, 그러니까 1학년부터 6학년까지라고 할게요. 이 전체 시기에 우선순위를 어디다가 둬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초등 엄마들이 이 우선순위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이에요. 초등에서는 엄마들이 가장 혼란스럽고 불안한 이유가 중요하다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새로운 과목들이 계속 나타나요. 분명히 요거 중요하다 그래서 꽤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좀 바짝 해서 가고 있는데 못 들어봤던 새로운 과목이 이렇게 추가되면서 지금까지 했던 거에다가 계속 더 해야만 되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영어 책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영어 책 읽고 계시죠? 영어 영상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것도 보고 계시죠.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문법도 해야 되고요. 단어도 외워야 되고요. 영어로 쓰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던 과목들이 학년 올라갈수록 하나하나 추가가 돼요. 그러면서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잘 알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중요하다 아니다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누가 한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사거나 그 학원에 등록을 하거나 하면서 아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에다가 계속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덜 중요한 것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을 이렇게 좀 적게 하느라고 공부한 시간은 많은데 그것에 비해서 결과나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에 좀 오늘은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고요. 저의 우선순위를 먼저 제가 나누겠지만 우리 어머님들이 각자 초등 아이들을 키우실 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키우시는지 저는 그게 또 궁금해요. 그리고 다른 어머님들도 제 얘기도 듣고 계시지만 다른 분들의 댓글을 또 되게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보시면서 요런 것도 있구나, 요런 생각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생각이 다양하고 또 활발하게 이렇게 좀 교환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보기 좋고 댓글 맛집, 소문난 댓글 맛집이라는 그 말이 정말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을 꼭 하고요. 덜 중요한 거는 하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요 정도 느낌으로 가셔야지 모든 걸 다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뭐가 되냐면 우리 아이가 월요일부터 일요일 밤까지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어야 돼요. 계속 공부를 하는데 끝이 안 나요. 공부했는데 계속 더 들어와요. 그런 일이 우리 아이한테 생기고요. 그러면 결과가 좋으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결과 장담 못할 거니까 어차피 대충 하자. 그건 아니에요. 시키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제대로 시키자. 중요한 건 꼭 시키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의 우선순위를 먼저 나누어 볼게요. 들으시면서 저랑 비슷해요 하시는 분들 댓글도 또 너무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의 우선순위는 이겁니다 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저의 우선순위 제가 좀 외우기가 힘들어서 여기 이렇게 적었어요. 저의 우선순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초등 시기의 우선순위, 공부랑 성장 두 가지. 공부 습관 잡는 거랑 성장하는 거. 성장이 중요한 시기이고요. 초등 시기에 건강하고 튼튼했던 아이들이 그 체력과 그 어떤 강인함이 튼튼했던 아이들이 평생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때, 어렸을 때 좀 골골골골 했던 경우들이 평생 그냥 골골하는 경우를 많이 봐서
저희 아이들이 막 타고나기를 되게 건강하게 타고난 건 아닌데 후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노력은 좀 열심히 하는 편이에요. 요리 되게 못해요. 우리 집 되게 더럽거든요. 그런데도 먹이는 거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되게 좋은 걸 먹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먹이지는 못하지만 끼니는 꼭 챙겨 먹인다. 그리고 먹을 때마다 단백질이랑 고기가 단백질이죠. 네. 단백질이랑 탄수화물 그리고 비타민 요 세 가지는 어떻게든 빠짐없이 먹인다라는 느낌으로 다행히도 점심을 학교에서 많이 해결하는 편이니까 아침 저녁을 좀 신경을 써주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루에 통틀어서 매 끼는 아니지만 한 끼 정도는 꼭 고기를 먹어서 지금 한참 네, 고기 단백질로 성장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챙겨 마시는 것도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는 노력은 세 가지가 있는데 밥 챙겨 먹이는 거 그리고 일찍 재우고 좀 충분히 자게 하는 거. 사춘기라서 애들이 잠이 막 쏟아져요. 막 정신을 못 차려요. 신생아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게 해주는 거. 그리고 운동. 저희 애들은 운동을 지금까지 한 번도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운동이든 계속 하기는 했어요. 그게 이제 공부를 위해서 체력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있고요. 공부 속도 낼 때 이제 체력이 딸리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체력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날은 있어도 운동을 못하는 날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공부를 위해서 신경 쓴 거는 뭐냐면 우선순위 1번 중에 키를 위해서는 밥, 수면, 운동 이렇게 세 가지 했고요. 공부를 위해서는 독서와 대화 이 두 가지를 6년 내내 되게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책에 바다에 빠뜨린 건 어쩔 수 없이 제가 아팠었기 때문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집안에서 계속 책만 읽었어요. 책 읽다가 너무 심심하면 놀이터에 나갔다 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돌아오면 또 TV도 없고 엄마는 맨날 누워있고 엄마 누워서 책 보고 있으니까 옆에서 책 보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책을 이제 가까이 하기 시작을 했고 우리 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책을 보는 분위기가 조성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별일 없으면 그냥 마루에 깔려있던 거실에 깔려있던 그 책을 집어들어서 읽는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 집은. 네. 물론 TV도 봅니다만 TV를 보는 시간보다는 책을 보는 시간이 좀 그래도 점점 많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대화를 되게 신경을 쓴 이유가 초등 저학년 때는 뭐 공부하라 그러면 하더라고요.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별 반항 없이 하더니 고학년이 올라갈수록 왜 해야 돼? 더 해야 돼? 하면서 오늘 진짜 하기 싫다 하면서 이렇게 애들이 좀 반응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화를 내고 싸움이 붙으면 내가 언젠간 이길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공부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대화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좀 대화에 신경을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저의 1순위예요. 자, 그리고 이제 2순위는 당연히 국영수죠. 국어, 영어, 수학. 구체적으로는 국어는 읽기, 독서는 아까 1순위로 뒀다 그랬죠. 네, 쓰기도 계속 하고 있어요. 읽기보다는 빠지는 날이 많아요. 읽기는 맨날 읽지만 쓰기는 못 쓰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 덜 중요하다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이에요. 수학은 복습. 구멍 없이 가되 이제 아이가 계속 정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답률을 올려가면서는 아이가 좀 응용 문제, 즉 심화 문제집도 풀거나 혹은 선행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길을 열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어책 읽기랑 영어 영상 보는 거는 거의 매일 빠짐없이 했고 여기에서 일주일에 하루는 이제 영문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일주일에 또 하루는 영어로 글쓰기를 해보고 또 하루에 한 3, 4개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영단어를 조금씩 외우는 거 요렇게를 가능하면 하려고 했고 요것들은 하지만 1순위에 거기에 있는 것들에 비해서는 좀 못한 날도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3순위 여기에 안 들어있는 건 다 저는 3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제가 그런 계급 피라미드를 미리 짜놓고 막 계획적으로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돌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한 게 요거고요. 나머지는 어떤 게 있냐면 악기를 잘하면 참 좋았죠. 그런데
꾸준히 하지 못했어요. 피아노 1년 정도 배우고는 싫대요. 너무너무 싫대요. 그래서 그냥 그만두고 쉬다가 악보는 보는 정도에서 그만뒀고, 하도 두드리는 걸 좋아해서 드럼을 한번 해봤더니 그건 또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드럼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막 국영수처럼 혹은 독서나 대화처럼 막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러니까 이사를 다니거나 새로운 동네에 가서 아직 드럼 학원을 발견을 못하거나 외국에 있거나 할 때는 당연히 드럼은 뒷순위로 밀리고 드럼 때문에 막 동동거리고 다니지는 않았죠. 네, 그리고 컴퓨터. 할 수 있으면, 기회가 되면 이것저것 만져볼 수 있게 해주고, 한글 타자도 해보고, 한컴 타자 연습도 하고, 코딩 프로그램도 연습해보고, 또 파워포인트도 만들어보고는 했지만, 컴퓨터 역시 이제 제 마음의 1순위나 2순위는 아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좋고, 못해도 어쩔 수 없어 라는 정도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 사회과학이라는 과목이 저한테는 좀 그랬어요. 사회과학을 비롯한 예체능 과목 있죠. 학교에서 미술, 도덕, 그 다음에 실과, 요런 과목들 있잖아요. 요것들은 별도로 복습을 하거나 이것을 더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들여서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못해도 어쩔 수 없다 정도였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행평가를 성실하게 하는 것까지는 제가 도와줄 수 있었지만, 잘하는 것까지, 예를 들어 실과에서 바느질 수행평가가 있는데 그걸 막 제가 억지로 막 도와주면서까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았어요.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모든 걸 다 해주기에는 저도 제 일을 하느라 진짜 바쁜 상황이고요. 하나하나 다 잘하게 해주려다 보니까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압박을 주게 되더라고요. 제가 신경 쓴 만큼 애가 따라오지 않으면 또 되게 속상하고 실망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깊이 관여하진 않았어요. 이런 과목들은. 자, 그 다음에 뭐 한국사라는 과목, 최대한 많이 노출해 주려고 노력은 했어요. 제가 노출해 주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은 다음 영상으로 또 준비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초등 시기 내내 되도록 많은 노출을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걸 1순위로 두고 막 한국사를 확 달달달달 외우게 한다거나, 한국사가 나오는 5학년 2학기 때 사회시험을 100점 맞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교과서 위주로 가되 이제 노출로 갔던 그런 거, 제 마음의 3순위, 네, 그거고요. 그 다음에 여행을 하고 견학을 가고 뭐 체험학습 다니고 문화생활하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경험하는 것들. 저학년 때는 경험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때는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고 이제 대화, 독서에서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래도 고학년 가다 보니까 시간도 그렇고 해야 되는 것들, 더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그 윗자리를 차지하면서 많이 이렇게 다니고 막 경험하고 견학 가서 실제로 배우고 이런 것들은 많이 못했어요. 뭐 그것까지 해주기에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요거 할 수 있으면 좋다. 기회가 되면 정말 좋은데 못해도 어쩔 수 없다. 네, 그냥 쿨하게 포기하는 거죠. 네, 다만 집중해야 되는 1순위 것들에 대해서는 놓치지 말자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네, 말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되도록이면 해주려고 노력하고는 있지만 못하는 것 때문에 나 스스로를, 엄마로서의 나를 되게 자책하거나 막 자괴감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얼핏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인스타그램을 하다 보면 문제가 뭔가 되게 완벽하게 다 해주는 것 같은 엄마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 되게 자괴감을 느껴요. 나는 뭘 했던가? 나는 왜 저 엄마보다 덜 바쁜데 더 못해주고 있는가? 아이를 비교하기도 하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서는 사실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아이랑 어느 박물관에 갔던 사진을 찍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급해져요. 이 엄마가 우선순위를 박물관에 두고 있기 때문에 갔을 수 있는 건데요. 저 엄마는 국영수는 완벽하게 해주면서 박물관까지 가네 하면서 갑자기 혼란스럽고 마음이 급해지면서 가볼 만한 박물관이 없나 막 검색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점점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초등 엄마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우선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5가지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5가지. 그게 이제 뭐 국어일 수 있고 글쓰기일 수 있고, 우리 아이는 컴퓨터를 좋아해서 컴퓨터일 수도 있어요. 그쵸? 아이마다 다 다르고
그리고 또 아이마다 악기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악기를 열심히 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리고 국어, 영어는 대략 됐는데 수학이 좀 부족해서 수학을 1순위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이마다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엄마마다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키우고 계시는지는 우리가 서로 좀 댓글로 확인하고, 그리고 좀 불안해하기보다는 안심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집도 있구나. 아, 그래, 이것도 있었네? 내가 요거는 좀 빠뜨렸네. 3순위로 슥 넣어봐야 되겠다. 혹은 1순위로 대부분 요거는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요거는 1순위로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것들이 아마 또 생각이 나실 거예요. 네. 그것들 보시면서 나의 1순위, 2순위, 3순위를 좀 조정하거나 한번 정리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니까 저도 속이 좀 시원하더라고요. 영상을 위해서 정리한 거기는 한데, 정리하면서 나의 지난 6년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지금부터 6년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가야 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어머님들도 이렇게 댓글 적다 보시면요,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지, 내가 이런 엄마였지 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루 보내고요. 9시 퇴근 우리 노력 한번 해봐요. 우선순위를 맞췄으면요, 9시에 퇴근하도록 합시다. 2순위, 3순위까지 하루에 다 잡을 수는 없고요. 하면 좋지만 완벽할 수 없고요. 중요한 걸 잡고 나면 덜 중요한 거는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마음, 그 마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만 마칠게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